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역을 우리는 경기도라고 부릅니다. 경기도는 서울 경자와 경기 기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서울 주변 지역을 뜻합니다. 경기도라는 이름을 실제 행정구역에서 최초로 사용된 사례는 고려시대입니다. 1390년 고려 공양왕은 수도 개성 주변의 부속 행정구역으로 경기 자도와 경기 우도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수도 주변에 경기도가 설치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오늘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경기도의 31개 도시들의 지명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입니다. 수원이라는 지명은 물과 연관이 많은 지명입니다. 과거 삼국시대 수원은 매홀이라고 불렸습니다. 매홀에서 매는 물이 음차한 것이며 홀은 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매홀은 다시 물을 뜻하는 수성, 수주를 거쳐 현재의 수원시가 되었습니다. 수원시에는 현재도 매교동, 매탄동, 매산로 등 매홀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용인시는 현재 구성 일대 지역의 옛 이름인 용구현의 용자와 남사면 일대 지역의 옛 이름인 서인현의 인자를 합하여 생겨난 지명입니다. 조선 태종 때 통합되어 처음으로 용인현이라 불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계획적으로 개발된 성남시의 지명은 남한산성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남한산성의 남쪽을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분당 신도시는 분섭리의 분자와 당우리의 당자가 합쳐져 생겨난 지명입니다. 판교라는 지명은 과거 이 마을 사람들이 운중천 위에 판자로 만든 다리를 놓고 건너다니던 것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인구 100만의 고양시는 고려시대 이 지역의 옛 이름인 고봉과 덕양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조선 태종 13년 고봉현과 덕양현을 통합하면서 고봉현의 고자와 덕양현의 양자를 합쳐서 만든 지명입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신도시의 일산이란 명칭은 인근 덕유동 마을 이름인 한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라는 이름은 1914년 일제강점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인천 도호부와 부평 도호부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면서 부평의 부자와 인천의 천자를 합쳐서 만든 지명입니다. 다음은 시흥시입니다. 시흥이란 지명은 과거 금천구 일대에 있던 시흥동 마을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옛 시흥군 중심지인 금천구 시흥동을 비롯한 시흥군의 많은 지역이 서울, 광명, 안산, 의왕, 과천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도시화 과정에서 남은 지역이 현재의 시흥시가 되었습니다. 시흥이란 명칭은 현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왔지만 도시화 과정을 통해서 시흥이 없는 시흥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업 중심도시 안산시입니다. 안산은 곳곳에 있는 고릉지가 평지를 감싸는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편안한 안, 매산을 써서 고려 초기부터 안산군으로 불렸습니다. 안산은 조선시대에는 연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농학자 강희맹이 명나라로부터 연꽃씨를 가져와 안산 광곡지에 시험 재배하면서 연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양이란 지명은 태조 왕건이 창건한 안양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태조 왕건이 안양 부근을 지날 때 산에 오색구름이 가득 피어올라 영험한 곳이라 생각하여 안양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 신도시의 평촌이란 지명은 평평한 마을이란 뜻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벌말이라고 부릅니다. 4호선 평촌역을 처음에는 벌말역으로 개통하였습니다. 과거의 광주시는 현재의 성남시, 하남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전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한주로 불렸고 고려 태조 때 광주로 개명되었습니다. 한주의 한은 순 우리말로 크다는 의미이며 광주의 광도 넓을 광을 사용합니다. 광주는 넓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도의 전신인 양광도의 광자가 광주시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파주는 조선시대의 지금의 명칭을 얻었습니다. 세조는 이곳이 왕비의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원평 도읍으로 불리던 지역을 파주로 개명하였습니다. 파주의 파는 언덕파를 사용합니다. 파주에는 한강과 임진강을 비롯하여 공릉천, 문산천, 갈곡천, 비암천 등 크고 작은 강이 많아 예로부터 둑과 제방이 많았습니다. 파주는 두귀의 마을, 둑과 제방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남양주시의 지명은 1980년 양주군 남부 전체를 분리할 때 양주의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남양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과거 신문기사에서도 남양주 분리 이전에 남양주, 북양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양주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임금 현종이 이 지역은 버드나무가 무성히 자랐다라는 의미로 버들고을이라고 부르면서 지명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주라는 지명은 1018년부터 사용한 지명으로 10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지명입니다. 하남시의 지명은 1989년 광주군에서 분리될 당시 백제의 도성으로 알려진 하남 위례성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하남 위례성의 위치가 몽촌토성, 풍납토성뿐만 아니라 하남시 충궁동에 위치한 이성산성으로도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남시 인근 미사리 지역에도 백제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하남은 강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오산시의 지명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독산성에서 발음의 변화를 거쳐 오산이 되었다는 학설이고, 다른 하나는 까마귀가 많이 모여있는 것이 산 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오산이 되었다는 학설입니다. 오산시는 과거 수원군, 화성군에 속해 있다가 1989년 오산시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입니다. 김포시는 형제투금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형제가 황금 두 덩어리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 동생이 형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자 황금을 강에 던졌습니다. 형이 그 이유를 묻고 자신 또한 황금을 강에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금포, 즉 금을 던진 포구라는 의미로 김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김포는 신라시대부터 불려온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수원시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분리 승격될 당시 수원군의 자녀 지역이 화성군으로 개칭하면서 화성이란 지명이 탄생하였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 신도시는 조선 후기 동북면과 어탄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탄면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여기서 어탄이란 지명은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여우를 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포시의 지명에 관한 정확한 정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설과 한강의 주류인 군포천에서 유래했다는 설, 군인이 머물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군포시에 위치한 삼본 신도시란 지명은 과거 과천군 남면 지역을 수리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라 삼밑, 삼본이라 부르면서 생겨난 지명입니다. 의왕시의 지명은 1914년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광주군 의곡면과 왕릉면을 합쳐서 수원군 의왕면이 만들어졌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는 일영면이 통합되면서 수원군 일왕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63년에 다시 의왕면으로 명칭을 회복하고 현재의 의왕시가 되었습니다. 구리시의 지명은 1914년 양주군 구지면과 망우리면을 합치면서 양주군 구리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망우리면 지역은 현재의 중랑구 일대가 되었고 현재의 구리시는 옛 구지면 일대만 남아 있습니다. 구리시는 1980년 양주군이 분리될 때 남양주 구리읍이 되었고 1986년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광명시의 지명은 신광면 변전소 인근의 괭매라는 자연촌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괭매는 광명시의 유래가 된 마을이라 하여 원광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천시는 고려 왕건이 후백제 정벌을 위해 북하천을 건너려 할 때 물이 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건넌 뒤 큰 내를 건너 이루었다는 뜻의 이섭 대천의 고사성어 앞뒤 글자를 따와 이천군이라 불렸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늘날의 이천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조선시대 행정부의 명칭인 의정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선 태조가 함흥으로부터 한양으로 환궁할 때 이곳에서 태종에게 국세를 넘겨준 뒤 환궁하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정무를 의논하고 윤허를 받았다고 하여 의정부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주는 한자로 검은 말 여, 마을 주자를 사용합니다. 검은 말을 지칭하는 순우리말인 가라말의 마을을 뜻합니다. 여주는 남한강을 끼고 넓은 평화지대에서 말을 기르고 훈련하기 안성맞춤인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말의 고장이었습니다. 평택은 못이 많은 연못지대를 뜻합니다. 평평한 땅에 연못밖에 없어 이런 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택시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 안성천이 굽이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평택은 아산 방조제의 건설로 인해 늪지대를 벗어나 기름진 쌀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과천은 태종 13년 인구가 작은 마을의 이름을 주에서 천으로 바꿀 때 과주에서 과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밤나무가 잘 자라 율목, 율진으로도 불렸습니다. 안성이란 지명은 태조 23년 이 지역이 안성현으로 불리면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해홀, 백성군으로 불리다가 양성군, 죽산군과 통합되면서 현재의 안성시가 되었습니다.
포천이란 지명은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없고 외부로 흘러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안을 포, 내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마을로 불렸으며 물이 많은 고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연천군은 고려 1309년 장주에서 연천으로 개칭되면서 생겨난 지명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공목달현, 공성현, 장주 등으로 불리다가 연주, 연천이 되었습니다. 양평군은 원래 양근군과 지평군의 두 개의 독립된 지역이었습니다. 190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근과 지평에서 한 글자씩 따와 양평군이 되었습니다. 가평군은 원래 고구려 금평군이었던 지역을 신라 경덕왕이 가평으로 개칭하면서 생겨난 지명입니다. 가평의 옛 이름인 가라바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라는 벌을 뜻하여 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는 소유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신천으로 유입되는 동두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동두천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31개의 도시 지명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지역명에 대해 모두 서술한 역사서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고증을 거쳐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명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